자,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미분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 미분은 기본적으로 다 공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학교에서는 미분을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삼각함수의 미분이라든가 아니면 합성함수, 역함수의 미분, 그리고 또 음함수나 또 매개 변수함수의 미분 등을 더욱 배우게 됩니다. 미분은 단지 수학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이라든가 경제학, 특히 최근에는 우리가 AI를 배울 때 미분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율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오차를 구해야 되는 어떠한 그 AI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미분이 뭐 하는 건지, 또 미분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잘 이해해 두신다면 좋겠습니다. 미분의 역사와 그 의미는 아래의 유튜브 비디오를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뉴턴이라든가 라이프니치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미분이 흘러온 역사를 얘기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는 아주 간단한 예를 통해서 미분이 물리학에서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시간을 내서 이런 비디오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그 미분을 공부하면서 배우게 될 다양한 문제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물리에서 나온 문제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그 공을 약 450m가 되는 어떤 타워에서 떨어뜨렸을 때 5초 후에 그 공의 속도라든가 또 땅에 도착했을 때의 그 볼의 어떠한 빠르기 등등을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고요. 또 특히 이 시간에 배울 것 중에 하나가 평균 변화율과 또 미분계수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일반 함수의 미분을 구할 뿐만 아니라 삼각함수라든가 지수함수,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것이 합성함수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것이 fg고 fg 안에 gx가 x의 백승이라는 이 gx가 이 x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성함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합성함수를 어떻게 미분하는지를 또 공부해 보시고요. 또 역함수에 대해서 만약에 주어진 함수가 이렇다고 하면 역함수의 미분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또 그 역함수의 미분을 구했으면 우리가 지수함수의 역함수의 미분을 구할 수 있겠죠?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를 통해서 어떠한 역함수의 도함수를 통해서 지수나 아니면 로그의 미분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또 음함수라고 해서 우리가 미분해야 될 변수가 2개 이상인 그러한 함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 어떻게 그 미분값을 구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미분을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챕터가 미분계수와 도함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미분에 대한 이해를 해보시는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컨셉이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입니다. 자, 평균 변화율의 정의는 주어진 fx가 x가 델타만큼 변화했을 때 y의 변화량 델타 y의 b라고 정의되어 있죠.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보면 아마 앞서 제가 앞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그 미분의 의미를 설명하는 비디오에서는 어떤 예를 들었는가 하면 이렇게 거리가 있고요. 이것이 시간이죠. 시간입니다. 시간이고요. 그리고 거리라고 가정해 보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쭉 여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가 서울이고요. 여기가 부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보통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리가 여행을 했는데 4시간 걸렸다고 가정해 보고요. 자, 그 거리가 얼마죠? 400km죠. 그럼 우리가 뭐로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시간당 100km를 이동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균 잡아서 우리가 100km/h로 이동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평균 변화율입니다. 어떤 두 지점에 대해서 어떠한 값에 대한 다른 상대값의 변화율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어떠한 값은 뭐죠?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상대값은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시간에 대해서 거리가 어떤 함수로서 매핑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평균 변화율은 이것처럼 어떠한 두 지점에서의 어떤 값과 우리가 함수 값의 그 변화율을 얘기하는 것이죠. 평균 변화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순간 변화율은 좀 달라요. 순간 변화율은 이를테면 여러분께서 차 안에 앉아 계셨을 때 우리가 항상 차를 달릴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올 때 항상 100km/h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낮은 속도로 한 70이나 80 정도로 움직일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120이나 130처럼 과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두 따져서 평균 잡아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할 때 100km/h로 움직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순간 변화율은 바로 여러분께서 그 운전석에 앉으셨을 때 보는 그 계기판의 속도계, 그것이 바로 순간 변화율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70이 될 수 있겠고 150이 될 수도 있겠고 14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모두 따져서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만에 주파를 하면 우리가 평균 잡아서 100km/h로 이동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평균 변화율에 좀 더 자세한 수학적인 설명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 이 A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A 값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델타는 뭐죠? 우리가 A에서 B까지 간 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B이고요. 이것이 델타 X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함수값을 구하겠죠. 여기 함수값을 구하는데 이 함수값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f의 b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f의 a 플러스 델타 x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요만큼이 b 값이 어디죠? 여기 a 플러스 델타 x고요. 처음 값이 얼마입니까? a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델타 a 플러스 델타 x의 처음 여기 a 요거를 뺀 값이 뭡니까? 델타 x 이만큼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함수 값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평균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순간 변화율은 여기다가 델타 x를 무한정 작게 만드는 겁니다. 무한정 작게 만들고, 그래서 이 작게 만들면 실제로 그 어떤 순간에서의 변화율이 나오겠죠? 순간에서의 변화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보통 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혹은 미분 계수라고 얘기합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델타 x분의 델타 y에서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아주 작은 0으로 보낼 때 이 값을 미분계수 혹은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그 수학적인 의미에서 따져보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평균 변화율은 어떠한 두 점 사이에서의 평균 변화율, 요 기울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고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이 구간에서는 어떻습니까? x가 늘어나더라도 y는 줄어들죠.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는 x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y가 증가하죠. 그것을 모두 따졌을 때의 변화율이 바로 이 기울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은 자, 요 b가 a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요 b가 a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b가 a에 점점 가까워지고요. 그러면 b가 a에 아주 가까워지면 자, b와 a 간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요것이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b와 a 차이가 거의 없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을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자, a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평균 변화율, 다시 말해서 미분계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달리 말하면 우리가 그 평균 변화율 말고 순간 변화율을 구하면 어떠한 점에서의 그 기울기, 순간 변화율을 얘기하는 그 기울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를 알고 또 A를 알기 때문에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까? 자, 이 A라는 점에서의 자, 그 접선의 접선을 구할 수 있죠. 그 접선의 방정식은 우선 우리가 어떠한 순간 변화율을 구했죠. 순간 변화율을 극한값을 두고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a를 알기 때문에 자,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는 자, 우리가 구한 순간 변화율에서 x-a 그리고 fa를 더하면 우리가 옛날에 어떤 두 점이 주어졌을 때에 그리고 접선이 길게 주어졌을 때 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죠. 그걸 이용해서 하면 이러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fx가 a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 fx는 ax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개구간 A에서 모든 점 fx가 미분 가능하면 자, 구간 I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요것은 앞서 우리가 얘기한 요것을 일반화시킨 거죠. 자, x가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을 우리가 어떤 구간으로 표현을 하면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일반화시킨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함수는 무엇이냐? 아까 우리 어떠한 특정한 a라는 값, x가 a일 때의 그 순간 변화율을 구했죠. 그것을 어떠한 x에 대해서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여기 순간 변화율은 특정한 점 a에서 자, 이것이 a죠. a를 구간 ai의 임의의 점으로 대체를 하면 자, 이 a가 뭐가 되는 겁니까? x가 되는 거죠. 자,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도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일반화된 어떠한 점 x에 대해서도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는가 하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x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도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그 식은 어떠한 특정한 점 A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지만 자, 도함수는 무엇입니까? 그 A 대신 일반화된 X를 집어넣음으로써 어떠한 X 값에 대해서도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함수가 바로 도함수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도함수는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a, y 프라임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f 프라임 x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제일 처음 우리가 얘기한 dx분의 dy, d가 뭐죠? 델타 x죠.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자, y가 f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 도함수의 정의를 달리 하기도 하는데, 자, 도함수의 정의는 자, x의 변화량 델타 대신해서 다른
변수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델타 x 대신 h로 여기는 얘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도함수를 달리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같은 도함수 정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는 델타 x 대신 단지 h를 대신해서 사용한 것이죠. 도함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특정한 그 C가 주어지면 혹은 A가 주어지면 그 점에서 길기를 구할 수 있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함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도함수 f'x는 자 어떠한 점에서 길기를 구할 수 있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미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함수를 구하는 것이 미분법이고요. 그 도함수를 구하면 특정한 어떠한 점에서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또는 접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도함수의 기하학적 의미이고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미분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제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함수가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3에 대해서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 f'x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도함수의 정의는 무엇이었습니까? 도함수의 정의는 자, 리밋 델타 x가 0으로 가면 자, 델타 x분의 자, f의 x의 마이너스 델타 x 플러스 되네요. 자, f의 x가 되는 이것이 도함수의 정의죠. 그럼 여기다 한번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걸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요것을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자, 리밋 x 델타 x가 0으로 가고요. 델타 x는 그대로 둘게요. 그 다음에 이제 f를 적용시켜 봅시다. x 플러스 델타 x를 x에 집어넣어 보면 자, x 플러스 델타 x를 x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플러스 3이 요만큼이 계산된 것이고요. 이제 뭘 합니까? fx를 빼주면 되는 거죠. fx는 뭡니까? 여기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빼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자, 리밋 델타 x가 0으로 가면 델타 x가 자, x의 제곱 플러스 2x 델타 x가 되는 것이고요. 플러스 델타 x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플러스 3이 되고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고 이것이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리밋 델타 x가 0으로 가면 자, 남는 게 2x 플러스 델타 x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델타 x가 얼마로 가죠?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2의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 f'(x를 구하면 2x가 되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문제로 fx가 루트 x일 때 도함수와 x가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함수의 정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리밋 자, 리밋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죠. 자, 델타 x분의 f의 x 마이너스 델타 x가 되는 거죠. 플러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x가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델타 x를 그냥 h로 놔봅시다. 이것을 h로 치환을 하면 자, 리밋 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이제 이걸 루트 x로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러면 h가 0으로 갈 때 h는 그대로 있겠고요.
x 플러스 h가 루트 x를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루트의 x 플러스 h가 되는 것이고, 다시 fx는요 그냥 루트 x죠. 마이너스 루트 x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극한값으로 풀어보면 h가 0으로 가죠. 그리고 위에 h도 0으로 갑니다. 그러면 자,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만 남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꼴인가 하면, 자,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에서 이렇게 루트가 들어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유리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리화 시켜 볼게요. 유리화 시켜서 풀어보면, 자, 리밋 h가 0으로 가서 유리화 시키면 위아래를 루트 x 플러스 h 플러스 루트 x로 곱해주면, 자, h가 있고 루트 x 플러스 h 플러스 루트 x로 곱해주고요. 위도 마찬가지죠. 루트 x 플러스 h 마이너스 루트 x에다가 뭘 곱해주는가 하면 루트 x 플러스 h 마이너스 루트 x를 곱해주면, 자, 이걸 정리해 볼게요. h가 0으로 가고 h는 그대로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루트 x 플러스 h 플러스 루트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루트를 벗겨주면, 자, x 플러스 h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루트를 벗겨주니까. 그리고 x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h도 사라지네요.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는가 하면, 자, 리밋 h가 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h도 사라졌기 때문에 루트 x 플러스 h 플러스 루트 x만 남는 거죠. 그런데 h가 어디로 가요? h가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 x는 상수 취급되고요.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2의 x, 루트 x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것이 도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x가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게 뭐예요? 요 루트 x의 도함수고요. 그리고 요것이 뭐예요? x가 1에서의 미분계수입니다. 예,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 미분을 공부할 때 제시했던 문제 중에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공부한 순간 변화율과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 450m 정도 되는 CN타워에서 공을 떨어뜨립니다. 자, 5초 후에 이 공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그리고 땅에 닿았을 때 공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이것이 이 문제에 풀어야 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물리학자들이 관찰한 바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중력의 법칙이라 할 수 있겠는데, 낙하하는 물체는 매 초당 4.9 t제곱만큼 움직입니다. 여기 t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물체가 꼭대기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만약에 5초를 우리가 물체가 떨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4.9 곱하기 5의 제곱만큼, 자, 제곱미터만큼 움직인 겁니다. 그것이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이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어떤 물체는 처음에 움직일 때는 천천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체가 움직일 때는 처음에 물체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땅에 떨어지죠. 그리고 지면에 닿을 때 최고의 속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5초 후에 자, 이 물체가 갖는 속도는, 자, 0에서 점점 증가해서 5초 후에 증가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어떠한 시간에서 여기서는 5초죠. 5초에서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것이죠. 순간 변화율이 뭡니까? 자, 순간 중력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 뭔가 하면 바로 중력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력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5초 후에 이 중력 가속도의 공식에 집어넣어서 그때의 속도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식은 무엇인가? fx는 4.9t의 제곱이죠. 그리고 t의 변화율이 무한정 작아질 때 그때의 일반적인 x에 대한 함수가 바로 도함수인데 그것을 우선 구해야겠죠. 그러면 f 프라임 x 도함수는 리밋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t의 변화율을 그냥 h라 합시다. h가 0으로 갈 때 f의 t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t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요 식에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h는 0으로 갈 때 어떻게 됩니까? 4.9에다가 t 플러스 h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제곱이 되는 것이죠. 제곱. 그 다음에 4.9에 그냥 t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h로 나눕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h가 0으로 가고요. 4.9에다가 t의 제곱 플러스 2t의 h 플러스 h 마이너스 4.9t의 제곱을 h로 나누는 것이고 h로 나누는 것이고 이것은 정리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리밋 h가 0으로 가면 4.9t의 제곱 플러스 9.8ht th네요. 여기서 h 들어갑시다 그냥. 그 다음에 h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9t의 제곱을 h로 나눈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없어지죠. h는 이렇게 이거는 h가 제곱이네요. 그래서 h는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결론을 내보면 h는 9.8의 t 플러스 h인데 h가 0으로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9.8의 t가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중력 가속도가 되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제 1번 문제를 풀어보면 그러면 5초 후에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5초 후의 가속도는 9.8의 5초의 속도죠. 5를 곱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가 되나요? 49가 되겠죠. 요것이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였고요.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땅에 떨어졌을 때 얼마큼 움직인 것이죠? 450m를 움직였을 때의 속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450m를 움직였을 때의 시간을 우선 이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9t의 제곱을 450m라고 해놓고 t를 구해보면 얼마죠? 4.9에 450을 루트를 씌운 것이고 이것이 대략 9.6이 됩니다. 그러면 9.6초 동안 움직인 거죠. 그러면 앞서 우리가 첫 번째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요 시간에다가 여기 9.8t 이걸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9.8 곱하기 얼마요? 9.6을 곱하면은 대략 94가 나올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력가속도를 도함수를 통해 구했습니다. 도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구했고, 또 어떠한 특정한 시간에서의 속도를 이 중력가속도를 통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도함수와 순간 변화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에 대한 해답이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걸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제일 처음이 무엇인가 하면, 자, 평균 변화율과 그리고 뭐였죠? 순간 변화율이었죠. 그리고 이것에 이어서 배운 것이 도함수였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은 어떤 예를 들었는가 하면, 만약에 여러분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실 때 우리가 어떠한 시간에 대해서 거리를, 그 변화율을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그 거리가 보통 400km라고 할 때 4시간 만에 주파를 하면 평균 우리가 1시간에 100km씩 달린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의 평균 변화율은 100km/h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자, 주어진 함수 fx에 대해서 평균 변화율은, 자, f의 특정한 값에 시작하는 값과 변화율에 대해서 우리가 f의 함수값을 구하고, 그리고 원래의 f의 함수값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뺀 다음에 델타 x로 나누어 주면 이것이 평균 변화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뭐라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의 소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거리의 변화율을 구한 것이 평균 변화율의 이해가 되겠고요. 순간 변화율은 무엇이라고요? 어떠한 특정한 x가 변화량이 0으로 다가갈 때, 다시 말해서 변화율이 아주 작아질 때, x에 대한 변화율이 아주 작아질 때 y의 변화율에 대한 b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히 쓰면 이것을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쓸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따져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이런 거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무엇입니까?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가 바로 순간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 우리가 두 점을 얘기했죠. 평균 변화율을 얘기할 때 어떠한 a와, 자, a에서 그리고 a에서 델타 x만큼 떨어진 어떠한 두 개의 x를 생각했었고요. 이 사이에서의 어떠한 함수값의 변화, 다시 말해서 fa와 그리고 fa 플러스 델타 x에서의 함수값의 변화율이 바로 평균 변화율이었다고 하면, 자, 여기서의 델타 x는 0으로 보내는 겁니다. 0으로 보낸다는 의미는 자, 이 a와 a 플러스 델타 x의 거리가 무한정 작아지는 것이죠. 아주 작아지는 겁니다. 고차가 작아지기 때문에 어떤 순간적인 x의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도함수는 무엇입니까? 여기서의 두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에서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모두 x의 값이 a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특정한 a에 대해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구했는데 이 a가 아니라 x에 대해서 자 평균 순간 변화를 구한 것이 도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 하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쓰죠. f에 자 이렇게 쓰죠. 혹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리밋 이제 델타 x 대신 h로 쓸게요. 델타 x를 h로 치환을 하면 h가 0으로 가고 h가 f에 자 x a 대신 x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플러스 h 마이너스 f에 x를 구한 것이 바로 도함수입니다. 그래서 순간 변화율을 자 a 대신 x로 쓴 것이 도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이 도함수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어떤 주어진 함수가 만약에 x의 제곱이라면 자 이런 함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특정한 x에 대해서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는 것이 바로 도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접선의 특정한 점 x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바로 그 x에 대해서의 변화율, 그 순간의 변화율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x에 대해서 자 모든 x의 점에 대해서 변화율을 구할 수 있는 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